점점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한국 핀테크 기업들과의 협력이 늘어나면서 기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불안한 기류가 감돌고 있는데요. 이에 일본과 중국의 금융 전문가들은 한국의 금리 인하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며 투자 위험성을 경고하지만 이 경고를 들은 글로벌 투자자들은 오히려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요. 과연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결정이 무엇을 의미하길래 이처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을까요? 저는 제시카이고 샌프란시스코에서 핀테크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던 중 한국 시장에 주목하게 되었어요. 한국의 디지털 금융 인프라는 정말 놀라운 수준이거든요. 특히 모바일 결제와 온라인 뱅킹 시장의 성숙도는 미국보다도 앞서 있다고 봅니다. 지난 몇 달간 서울의 여러 핀테크 기업들과 미팅을 진행했는데 협업 가능성이 무궁무진해 보였습니다. 특히 블록체인 기반의 송금 서비스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인 자산 관리 플랫폼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제가 직접 만나본 한국의 젊은 개발자들은 정말 열정적이고 창의적이었거든요. 제가 운영하는 스타트업도 비슷한 영역에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스마트 포트폴리오 관리 앱을 개발하고 있는데 한국의 기술과 우리의 노하우를 결합하면 아시아 전체 시장을 아우르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초기 투자금도 이미 준비해 두었죠. 사실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기술력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글로벌 트렌드를 빠르게 받아들이면서도 독특한 자신만의 문화를 유지하는 나라잖아요. K-팝이나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것처럼 핀테크 분야에서도 한국만의 독창적인 서비스가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더욱이 한국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과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스타트업들에게 정말 매력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규제 때문에 시도해보기 어려운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들을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테스트해볼 수 있거든요. 이런 점들을 종합해서 한국을 제 사업의 다음 거점으로 정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침 예상치 못한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00분의 25포인트 인하한다는 소식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통화정책 조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금리 인하라는 게 경제가 어려워서 급하게 부양책을 쓰는 건 아닌지, 혹시 제가 한국 경제를 잘못 판단한 건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커피를 마시며 한국 경제 관련 자료들을 다시 찾아보는데 마음이 점점 복잡해졌어요. 분명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 경제는 안정적이고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확신했는데 갑작스러운 금리 인하 소식에 제 판단이 완전히 틀렸나 싶어 혼란스러웠습니다. 투자 결정을 바로 앞두고 이런 변수가 생기니 머릿속이 하얗게 되더라고요. 정말 한국이 제가 생각했던 그런 믿을 만한 성장 파트너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급하게 일본 투자 펀드와 연결된 네트워크를 통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마침 도쿄에서 일하는 사토라는 펀드 관계자가 아시아 경제 분석에 정통한 분이라고 들어서 연락을 드렸어요. 화상회의로 만난 사토의 첫마디부터 제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제시카, 한국이 금리 내린다고. 사토는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명백한 경기 부양 신호예요. 한국 경제가 예상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뜻이죠.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사토의 분석은 제가 가지고 있던 우려를 정확히 짚어내고 있었어요. 일본에서 지켜본 한국 경제는 외부 충격에 매우 민감해요.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고 글로벌 공급망 문제나 중국 경제 둔화 같은 변수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거든요. 금리 인하는 그런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해요. 저는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럼 한국 진출은 재고해봐야 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사토는 더욱 단호하게 답했어요. 한국의 금리 인하는 단기 부양책에 불과해요.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고령화, 가계부채, 부동산 버블 등 한국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생각해보세요. 사토는 계속해서
한국 경제의 취약점들을 나열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 생태계만 봐도 그래요. 한국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가 여전히 강고해서 진정한 의미의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성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규제는 여전히 복잡하고 실질적인 글로벌 진출 성공 사례도 제한적이죠. 제가 그동안 한국 시장에 대해 품었던 기대감이 하나씩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사토의 말이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들렸거든요. 제시카, 솔직히 말해서 지금 시점에 한국에 투자하는 건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일본이나 싱가포르 같은 더 안정적인 시장을 고려해보는 게 어떨까요? 화상 회의를 마치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사토의 분석이 너무나 정확하고 현실적으로 들렸거든요. 제가 그동안 한국에 대해 가져왔던 긍정적인 전망이 혹시 근거 없는 환상이었던 건 아닌지 의심스러워졌어요. 금리 인하라는 하나의 사건이 제 모든 계획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객관적인 시각을 얻기 위해 중국의 금융 애널리스트에게도 의견을 구해보기로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일하는 리웨이는 아시아 금융시장 분석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저녁 시간에 연결된 화상통화에서 리웨이의 표정도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제시카, 한국의 금리 인하를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리웨이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중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 경제의 불안정성이 더욱 명확하게 보여요. 특히 한국이 미중 무역 갈등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내린다는 건 정말 위험한 신호거든요. 리웨이는 한국이 처한 지정학적 딜레마를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면서 경제는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요. 이런 구조적 모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로 경기를 부양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리웨이의 분석에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그럼 투자 관점에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제가 물어보자 리웨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이 금리 낮추면 외국 자본 이탈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리스크만 크다고 봐야죠. 특히 원화 약세 압력이 강해질 텐데 이는 외국 투자자들에게는 매우 불리한 조건이에요. 리웨이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들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중국 자본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금리 인하는 수익성 악화를 의미해요. 게다가 한국 내 부동산 버블과 가계부채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 많은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건 장기적으로 더 큰 리스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가 특히 관심 있어 하는 핀테크 분야에 대해서도 리웨이는 부정적이었어요. 한국의 핀테크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예요. 규제도 생각보다 까다롭고 실제로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한 한국 핀테크 기업이 몇 개나 되나요?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 비하면 시장 확장성도 제한적이죠. 리웨이의 마지막 조언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제시카, 솔직히 말해서 지금 한국에 투자하는 건 타이밍이 최악이에요. 금리 인하로 단기적인 반등이 있을 수도 있지만 구조적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차라리 중국의 핀테크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상황을 주목해보세요. 화상 통화를 마치고 나서 저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일본의 사토와 중국의 리웨이, 두 전문가 모두 한국의 금리 인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지난 몇 달간 공들여 준비해온 한국 진출 계획이 완전히 잘못된 길이었던 건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어요. 과연 제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저는 밤늦도록 잠들지 못하고 한국 관련 자료들을 뒤적이며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토와 리웨이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정말 제가 한국을 잘못 판단한 걸까요? 금리 인하가 그렇게 부정적인 신호일까요? 의심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로 결심했어요. 해외 투자 관련 리포트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골드만삭스의 아시아 경제 보고서를 살펴봤는데 한국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었어요. 일부에서는 구조적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다른 부분에서는 한국의 기술 혁신 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도 비슷했어요. 한국의 반도체와 배터리 기술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지만 내수 시장의 한계와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었죠. 제가 읽으면 읽을수록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같은 데이터를 보고도 전문가들마다 해석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니요.
제가 특히 주목한 건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분석이었어요. 실제로 한국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스타트업 지원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었거든요. K뱅크나 토스 같은 핀테크 기업들의 성장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왜 사토와 리웨이는 이런 긍정적인 면들을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습니다. 혹시 사토가 일본 투자 펀드의 이해관계 때문에 한국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건 아닐까요? 리웨이도 중국 시장으로 자본을 유치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전문가라고 해서 항상 객관적인 건 아니잖아요. 제가 직접 만났던 한국의 스타트업 창업자들을 떠올려 봤어요. 그들의 열정과 기술력,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 대한 이해도는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특히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분야에서 한국 개발자들이 보여준 역량은 실리콘밸리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았어요. 한국의 금리 인하도 다시 생각해보니 다른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경기 부양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전략적 선택일 수도 있잖아요. 금리가 낮아지면 스타트업들이 자금 조달하기가 더 쉬워지고 혁신적인 프로젝트에 투자할 여력이 생기니까요. 저는 서서히 제 원래 판단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사토와 리웨이의 조언도 일리가 있지만 그들이 놓치고 있는 한국의 잠재력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몇 달간 직접 경험하고 느꼈던 한국 시장의 역동성과 가능성을 너무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저는 더욱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유럽의 투자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런던에서 일하는 헤지펀드 매니저와 프랑크푸르트의 은행 애널리스트들과도 연락을 취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유럽 쪽 전문가들의 반응은 사토나 리웨이와 사뭇 달랐습니다. 런던의 펀드 매니저는 한국의 금리 인하를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유럽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통화 정책은 매우 선제적이고 현명해 보여요. 경기 침체를 기다리지 않고 미리 대응하는 거니까요. 독일이나 프랑스도 비슷한 상황에서 같은 선택을 했을 거예요. 더욱 흥미로운 건 프랑크푸르트 애널리스트의 분석이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큰 기회를 맞고 있어요.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은 더욱 강화될 것 같아요. 금리 인하는 이런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으로 봐야죠. 저는 이런 상반된 의견들을 들으면서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같은 사실을 놓고도 지역별로, 전문가별로 해석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니요. 리웨이가 말했던 일본 중국도 논란 한국의 성장 전략이라는 표현이 문득 떠올랐어요. 혹시 정말로 한국이 뭔가 다른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한국은행의 공식 발표문을 다시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단순한 경기 부양이 아니라 경제의 잠재 성장률 제고와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이는 사토가 말했던 단기 부양책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가 발표한 K-유니콘 프로젝트와 글로벌 핀테크 허브 구축 계획을 보니 금리 인하가 이런 장기적 비전의 일환으로 보였어요. 단순히 경기가 어려워서 급하게 내린 금리가 아니라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던 거죠. 저는 제가 처음에 한국을 선택했던 이유들을 다시 되짚어봤습니다. 한국의 빠른 디지털 전환, 정부의 혁신 지원 정책,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 이런 요소들은 금리 인하 여부와 상관없이 여전히 유효한 경쟁력이었어요. 더구나 제가 직접 만났던 한국 스타트업들의 기술력과 열정은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치였거든요. 그들이 가진 글로벌 마인드셋과 혁신에 대한 의지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사토와 리웨이가 강조한 구조적 문제들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한국의 모든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점점 확신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전문가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제가 직접 경험한 현실과 데이터에 더 무게를 두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실제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과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서울에서 핀테크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독일 출신 창업가와 화상 미팅을 가졌는데 그의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어요. 제시카, 저는 지난 3년간 한국에서 사업을 해왔는데 한국의 금리 인하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이해가 안 돼요. 독일 창업가 마르쿠스가 말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한국 정부의 정책 지원은 정말 체계적이고 효과적이거든요. 금리 인하도 그런 맥락에서 봐야 해요. 마르쿠스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가며 설명했어요. 저희 회사만 해도 한국 진출 후 매출이 3배 이상 늘었거든요. 한국 시장의 디지털 수용도는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면 사용자들이 정말 빠르게 적응하고 피드백을 주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의 규제 환경에 대한 그의 평가였습니다. 유럽에서는 새로운 금융 서비스 하나 출시하려면 몇 년씩 걸리는데 한국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훨씬 빠르게 테스트하고 상용화할 수 있어요. 이런 환경에서 금리까지 낮아지면 스타트업들에게는 정말 최적의 조건이 됩니다. 저는 마르쿠스에게 사토와 리웨이가 지적했던 우려사항들에 대해 물어봤어요. 구조적 문제나 외국 자본 이탈 가능성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르쿠스는 웃으면서 답했습니다. 그런 우려들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있어요. 오히려 최근 몇 년간 한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마르쿠스는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변화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예전에는 대기업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정말 다양하고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저희처럼 외국 기업들과의 협업도 활발해지고 있고요. 이런 변화의 속도를 보면 한국의 잠재력은 정말 무궁무진해요. 저는 마르쿠스와의 대화를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분석과 실제 현장의 경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특히 한국처럼 변화의 속도가 빠른 나라는 최신 현황을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한국 진출을 결정했던 초기의 직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서서히 들기 시작했어요. 물론 사토와 리웨이가 지적한 리스크들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들이 한국의 모든 기회를 상쇄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한국에 진출할 최적의 타이밍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정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발표 이후 한국 경제 지표들이 예상보다 훨씬 긍정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먼저 기업 투자 증가 소식이 발표되었고 이어서 스타트업 자금 조달 실적도 급격히 개선되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특히 제가 관심 있어 하는 핀테크 분야에서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한국의 주요 핀테크 기업들이 금리 인하를 기회로 삼아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는 소식들이 연이어 들려왔거든요. 토스는 동남아시아 진출을 위한 추가 자금을 확보했고 K뱅크는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확장을 발표했습니다. 더욱 인상적이었던 건 고용시장의 변화였어요. 특히 기술 분야와 스타트업 업계에서 채용이 크게 늘어났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금리 인하를 단순한 부양책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기회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저는 급하게 한국의 경제 전문가들과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와의 인터뷰에서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한국의 금리 인하는 다른 나라들과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제시카 씨, 한국은 지금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실험하고 있어요.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기존의 수출주도 성장에서 벗어나 혁신주도 성장으로 전환하려는 거죠. 금리 인하는 이런 전환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책이에요. 교수님은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실제로 금리 인하 이후 벤처 투자가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했어요. 특히 인공지능, 바이오, 핀테크 분야에서의 투자 증가폭이 두드러지고 있죠. 이는 한국이 추구하는 혁신 생태계 활성화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저는 한국이 금리 내린다고 하며 처음 품었던 의심이 얼마나 성급한 판단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금리 인하는 경기 침체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였던 거예요. 더욱 놀라운 소식은 글로벌 기업들의 한국 투자 증가였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의 연구개발센터를 확장한다고 발표했어요. 이들은 한국의 우수한 인재와 혁신적인 생태계를 주목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특히 주목한 건 외국인 직접 투자 통계였어요. 금리 인하 발표 이후 오히려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있었거든요. 리웨이가 우려했던 외국 자본 이탈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의 금리 인하를 성장 기회로 해석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사토와 리웨이에게 다시 연락을 해봤습니다. 이번엔 제가 수집한 최신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대화를 나눠봤어요. 흥미롭게도 두 사람 모두 처음 의견과는 다소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사토는 한국의 움직임이 예상보다 전략적이었다고 인정했어요. 한국 정부의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금리 인하와 함께 대규모 혁신 펀드 조성, 스타트업 지원 확대,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등 종합적인 성장 전략이 공개되었어요. 이는 단순한 통화 정책이 아니라 경제 구조 전환을 위한 마스터 플랜의 일부였던 거죠. 저는 점점 더 확신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금리 인하는 위기의 신호가 아니라 기회의 신호였던 거예요.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효과에 대한 중간 평가를 발표한 거예요.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기업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고 스타트업 신규 설립은 50% 늘어났어요. 특히 핀테크와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성장세는 글로벌 평균을 훨씬 웃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완전히 깨달았어요. 진짜 한국이 성장의 해답이었어. 제가 처음에 한국을 선택했던 직감이 옳았던 거죠. 한국은 단순히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내린 게 아니라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한 혁신적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욱 놀라운 건 글로벌 경제 전문가들의 반응 변화였어요. 처음에 한국의 금리 인하를 회의적으로 봤던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 같은 투자은행들이 한국에 대한 전망을 상향 조정했거든요. 일본, 중국도 놀란 한국의 성장 전략이라는 표현이 정말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사토도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제시카, 솔직히 인정해야겠어요. 한국의 전략이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도 한국의 정책을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처음에 그렇게 부정적이었던 사토가 이런 말을 하다니 정말 상황이 극적으로 바뀐 거였어요. 중국의 리웨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의 금리 인하 효과가 예상을 뛰어넘고 있어요. 특히 혁신 생태계 활성화 측면에서는 중국도 배울 점이 많다고 봅니다. 제가 처음 우려했던 외국 자본 이탈은 오히려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네요. 저는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한국 진출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기기로 결정했어요. 그동안 준비해둔 투자금을 한국 시장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핀테크 파트너들과의 협업을 통해 아시아 전체 시장을 겨냥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에요. 한국의 금리 인하가 가져온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단순한 통화 정책이 아니라 경제 전체의 혁신 역량을 끌어올리는 촉매 역할을 했던 거예요. 기업들의 투자 의욕이 높아지고 스타트업들의 도전 정신이 더욱 활발해졌으며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한국은 정말로 아시아의 혁신 허브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요. 금리 인하라는 하나의 정책 변화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국에서의 새로운 도전이 정말 기대됩니다. 처음에 품었던 한국이 금리 내린다고 라는 의심은 이제 한국이야말로 진정한 기회의 땅이라는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한국의 혁신적인 성장 전략에 함께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설렙니다.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들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